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다까지 봤었죠? 전부 자농으로 버텨왔다. 자, 그래서 소작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치? 음, 다른 사람한테 농지를 빌려준다. 그치? 이런 거 안 했다. 라는 얘기고요. 단어는 그냥, 단어의 뜻만 알고 있으면 돼요, 뜻만. 이거 달달 이렇게 적을 필요 없다. 자농은 스스로 이제 자기 땅에 자기가 농사 짓는 거. 뭐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버티어왔다 해서 가로 닫고 지난 시간에 적었을 거야. 그치? 그래서 땅을 뭐 소중히 여기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며 농사를 짓는 아버지의 모습이 드러난다 라고 적었을 겁니다. 그 다음 볼게요. 자, 실속이 타작만 못하다는 둥, 일꾼 셋이 저희 농사해 가지고 나간다는 둥,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창섭의 아버지는 땅을 위해서는 자기의 이익과 손해만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실제 이익 뭐 이런 거죠. 그리고 타작만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선 타자가 작은 작업할 때 자자고, 그치? 타자는 이게 무슨 타자더라? 때릴 탄가? 그러니까 타작 뜻은요. 그러니까는 곡식의 그 뭐 이삭을 떨어서 그러니까 알곡 같은 걸 이제 뭐 거두는 농사일을 해. 그러니까 실속이 처음에 이제 그 알곡을 그 거두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다 거뒀던 것만큼 이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 이해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일꾼 셋이 저희 농사만 해가지고 나간다는 둥 해가지고 뭐 이 손해를 따졌을 때는 손해 보는 것 같단 말이야 좀.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아버지는 내 땅을 위해서 내 땅이 아주 기름지게 잘 유지되고 관리되는 걸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이익만으로는 계산하지 않았대요. 그치?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임자를 가진 땅들이라 곡식을 거둔 뒤 그루만 남은 논과 밭이 돼 그 바닥들의 고름 그 언저리들의 바름 흙의 부드러움이 마치 시루떡 모판이나 대하는 것처럼 누구의 눈에나 탐스럽게 흐뭇하게 보였다. 굉장히 관리를 잘해서 그쵸? 여기서 뭐라고 나오나 고름과 바름이 굉장히 이제 마치 시루떡처럼 여러분 시루떡 뭔지 알죠? 약간 갈색깔 그치? 그런 게 이제 시루떡이었지. 그치? 시루떡 모양이 아주 이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쁘다. 그치? 어, 자,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봅시다. 일단. 자, 실속이 타작만 여기서 못하다는 둥에서 타산하려 하지 않았다. 이 부분에다가 가로를 열고 닫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렇지. 여기 보면 뭘 적냐면 아버지가 땅을 생각하는 그 가치관. 땅을 이익과 손해, 뭔가 재산의 도구 그런 걸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그런 게 아니지. 적어보세요. 아버지는 땅을 이런 단어로 써볼까? 이해타산적 가치로 여기지 않더라. 이해타산적 가치로 여기지 않더라. 이해타산적 가치. 이해타산적 가치가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죠. 땅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어떤 가치, 땅을 어떤 가치로 보는 거야. 어떤 가치로 보냐라는 거에 따라서 앞에 이제 말들이 붙는 거죠. 이해타산적 가치라고 하는 건 땅을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것, 그런 것에 가치가 있는 것, 그것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적고, 그 다음에 어디다 적냐면, 여기, 이해만을 따져 비평하는 소리가 많았으나, 여기랑, 이해만으로는 타산하지 않았다. 두 개를 좀 화살표로 이렇게 표시해 봅시다. 자, 땅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그렇지, 대조적으로 나타나죠. 대조적으로. 여러분들, 대조라고 하는 단어는 알죠? 대조가 뭐지? 그렇지. 뭐예요? 반대되는 또는 대립되는 성격의 두 대상을 어떻게 갖다 붙이는 거, 나열하는 거. 이게 바로 보다 대조더라.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어디다 표시를 하냐? 자, 여기다 표시해 봅시다. 타산, 요거는 그냥 어떻게? 계산기를 두드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헤아림, 산을 헤아림, 계산을 헤아림.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디냐? 구루만 남은, 구루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저기 작물을 심은 다음에 기르고 그 다음에 거둔 자리. 그러니까 한번 싹 농사를 다 해서 걷고 그 자리를 구루라 그러죠. 그러니까 구루만 남아있는 남은 논과 밭. 그러니까 일거리를 다 끝마치고 나서의 그 깔끔한 그 땅.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봅니다. 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아무리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아버지께는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 돈을 만들 수 없었고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이런 땅을 팔기에는 밑줄 쳐보자. 이런 땅을 팔기에는 자, 이게 창섭이 고향에 온 목적이죠. 아버지의 땅을 어떻게 팔아서 뭘 마련해? 돈을 마련하는 것. 그걸로 뭘 해요? 병원을 확정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어디 표시하냐면 여기 선생님 방금 읽은 부분. 수입은 몇 배 더 나은 병원을 늘리기 위해서나 밑줄. 실제로 돈으로 계산했을 때는 수입이 뭐가 더 좋다는 얘기니? 그러니까 병원 확장해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더 수입이 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창섭이는 아버지를 설득하겠죠. 그래서 창섭이 아버지에게 땅을 팔자고 설득하려는 이유. 자, 라고 적어보고, 자, 중요한 건 여기서 바로 땅을 대하는, 땅을 생각하는, 그 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는지, 창섭이가, 그 창섭이의 땅에 대한 가치관이 드러나는 거지. 땅을 뭘로 봐요? 경제적 이익의 수단으로 보는 거지. 경제적 이익의 수단. 아버지와는 땅의 관점이, 땅을 보는 관점이 어때요? 달라요.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창섭이가 아버지한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병원을 확장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버지는 찬성할까 반대할까? 그렇지. 자, 그러면 인물 간에 갈등이 생기겠죠.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좀 더 봅시다. 자, 여기 아버지께 미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해요. 왜? 창섭이 아버지가 땅을 어떻게 평소에 생각하는지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모르고 가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좋은 기회인 것 같은 거야. 병원 확장의 기회로. 지금 마침 딱 좋은 뭐 집이 났겠죠. 그리고 이제 그 집을 딱 사야 되는 타이밍이고, 딱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게 훨씬 이익으로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 봐야겠다라 그래서 고향으로 온 겁니다. 적어보세요. 자, 여기 봅시다. 그러나 잡히기나 해가지고는 3만 원의 돈을 만들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자, 그럼 봅시다. 잡힌다? 그러니까 땅을 잡혀서 땅을 보증으로 삼아서 돈을 만들기에는 3만 원이라는 돈을 만들 수 없었다. 3만 원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땅을 팔아야 뭐야? 3만 원이 나오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얘기고. 3만 원이 필요한가 봐. 서울서 큰 양관을 손에 넣기란, 얘들아, 양관을 봤더니 관은 보통 건물에 붙여주잖아요. 관, 그치? 근데 양은 뭐예요? 서양식 건물인가 봐. 서양식 건물을 손에 넣기란 돈만 있다고 해도 아무 때나 될 일이 아니었다. 마침 좋은 물건이 나왔나 봐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대충 계산이 되지 않니, 얘들아? 병원을 지을 건물은 되게 크겠죠? 크지, 그치? 근데 3만 원이 있으면 지금 어디 저기 건물가 사러 갈 때 3만 원 보태가지고 이제 건물 사러 가면 말도 안 되죠, 그쵸? 3만 원, 그치? 말도 안 돼요. 그때 당시에 3만 원은 지금의 우리가 3만 원이 아니니까, 그치?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어찌됐건 어느 정도 하려나 그러면 궁금하죠?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줄게요. 과연 그때 당시에 10원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 대충 사실 이것만 봐도 대충 금액대는 나와요. 물론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뭐 경제적 상황이라든가 뭐 부동산 어떤 뭐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좀 금액이 많이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대충 어느 정도 이야기해 볼 수는 좀 있죠. 음. 자, 봅시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선 여기입니다. 가로쳐보세요. 아버지께선 내년이 한갑이시다. 어머니께선 해마다 기침이 도지신다. 건강이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진작부터 내가 모셔야 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시골로 올 수는 없고 왜 시골로 못 와요? 서울에서 일을 하니까. 천생 부모님이 서울로 가셔야 한다. 한 동네에서도 땅을 당신만치 못 거둘 사람에겐 소작을 주지 않으셨다. 땅 전부를, 그치? 뒤에 볼까요? 자, 일단 가로를 어디서 닫냐면, 가로 열었으니까 가로 닫아볼까? 아버지께서는 내년이 환갑이시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께서에서 가로를 열고요. 어디서 가로를 닫냐면, 12번째 줄에 창섭의 생각이 끝나는 부분.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가로를 닫아봅니다. 전부 없애버릴 필요가 있는 것이다. 자, 땅을 파는 일이 누구의 일이다? 아버지를 위한 거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위한 거다. 라고 합리화하고 있어요. 땅을 팔아야 병원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아버지를 위한 거야 이렇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좀 더 읽어볼까요? 자, 여기 땅 전부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땅 전부를 뭐야? 소작농. 그치? 몇 번째 줄이니? 좀 페이지 수가 없네 이거는. 여기 있네요. 그치? 땅 전부를 소작을 내어 맡기고는 서울과 편안히 계실 날이 하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땅에서 일부분도 웬만한 사람들한테 소작을 안 주는데 자기 땅 전체로 소작을 맡기고 서울로 올라가서 산다? 아버지 성격이 안 될 거야. 팔아야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좀 더 읽어볼게. 자, 천생 뭐 이거 어쩔 수 없이. 자, 여기죠. 필요가 있는 거다. 가로 닫았죠. 그 다음에 말년은 뭐 인생의 마지막 무렵쯤, 그치? 뭐 인생의 황혼기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초록색 안 적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요. 자, 아버지를 위해서 또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가 땅을 다 소장농한테 못 맡기니까 다 팔고 오히려 없애는 게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리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창섭은 샘말에 들어서자. 왜 여러분들 그 노래도 있죠? 동구밭 과수원길. 이제 동네 어귀는 뭐냐? 이제 동네 이제 그 입구 주변 이런 얘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샘말은 지명이겠죠, 지명. 그 다음에 자, 이내 아버지를 뵐 수가 있었다. 아버지는 가에는 살 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그러니까 물가에는 살 얼음이 잡힌 찬물에 무릎까지 걷고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을 축 죽여 돌다리를 고치고 계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지? 얘들아, 축 죽여는 오른쪽에 있죠? 사투리 부추겨서 돌다리를 고치고 있었대요. 동네 사람들 막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치? 다리인데 돌로 된 다리겠죠? 그거를 이제 막 고치고 있었던 거야. 어떻게 갑자기 오느냐? 그러니까 연락 안 하고 온 거죠. 네, 좀 급히 여쭤봐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가로를 치고 닫아봅시다. 아버지는 가에는 여기서부터 고치고 계셨다. 가로 닫아봅니다. 자, 돌다리는 누구 걸까? 아버지 게 아니죠? 마을의 다리니까. 마을 또는 뭐 나라 거겠지, 그치? 근데 그 돌다리를 다른 사람들을 다 부추겨가지고 다 모아서 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고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이 부분도 그쵸? 마을 전체를 위한 어떤 일도 아버지가 막 나서서 하고 있는 거지. 마을 전체의 편리함을 위해 앞장을 서는 아버지의 모습을 또 알 수 있네요.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뭐 여쭤봐야 할 일은 당연히 땅을 팔자라고 하는 것을 설득하는 일이겠죠. 뭐 그렇고 넘어가고. 자, 그래 먼저 들어가 있거라. 자, 아들이 오랜만에 온 거일 거 아니야, 그렇죠? 아들이 오랜만에 왔는데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왔어. 그래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 먼저 들어가 있어. 이거 먼저 끝내고 갈게 이런 얘기죠. 아버지는 지금 현재 지금 작업하고 있는 돌다리 고치는 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자, 먼저 들어가 있거라. 동네 사람 수십 명이 쇠고삐 두 기장은 흘러내려간 다릿돌을 동아줄에 얽어서 끌어올리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원래 돌다리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다릿돌이 뭐 어떻게 흘러내려간 거야. 물에 흘러내려갔겠죠. 얘들아, 쇠고삐는 뭔지 알죠? 그 소를 이제 매가지고 끄는 줄이 이제 쇠고삐잖아. 쇠고삐를 당겨라 이러죠. 그 줄 두 개 정도 길이 되는, 그치? 그게 이제 바로 뭐다. 그 정도의 그 길이로 돌이 흘러 내려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보통은 이제 기장은 뭐 저기 옷이나 뭐 포목이나 뭐 이런 거에 길이를 잴 때 쓰는 길이를 잴 때 쓰는 단위죠. 자, 그 다음에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개울은 동네 복판을 흐르고 있어서 아래 위로 징검다리에는 아래 위로 징검다리는 서너 군데나 놓여 있으나 하룻밤에도 비에도 계속 넘쳐서 모두 이 큰 돌다리로 통행하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동네 한 가운데 뭐가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개울이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징검다리가 있긴 있어요. 근데 징검다리는 조금만 비 와도 이제 못 건너니까. 여러분들 징검다리 뭔지 알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돌다리를 큰 걸 놨었나 봐. 사람들이 다 글로 이제 왕래를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살에 이제 흘러 내려갔겠지. 그래서 창섭은 어려서 아버지께 이 큰 돌다리의 내력이라고 하는 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뭐 저기 집안이나, 그치? 뭐 어떤 기관이나 그런 따위의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경로나 경력을 얘기하지. 그러니까 내력을 뭐 집안 내력 이러죠. 내력을 들은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봅시다. 그다음에 자, 너희 증조부님이 돌아가시어서다. 산소에 상도를 해오시는데 징검다리로야 건네올 수가 있겠니? 그래, 너희 조부님께서 다리부터 이렇게 넓고 튼튼한 돌로 놓으신 거란다. 자, 계산을 잘 해봅시다. 너의 증조부래요. 여기서 너는 누굴까? 창섭이죠? 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지? 창섭의 아버지일 거 아니야. 왜냐면 창섭의 아버지가 창섭이에게 옛날에 이 돌과 관련되어 있는, 돌다리와 관련되어 있는 내력을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니까. 그 얘기겠죠, 얘기. 그러면 너는 창섭이고 창섭의 증조부는, 그렇지, 증조 할아버지지. 그렇죠? 왜 조부가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보세요. 증조 할아버지면 여기서는 창섭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렇지, 창섭의 아버지가 창섭이에 있어서는 그냥 조부겠고 그 위에가 증조부니까, 그렇지. 창섭의 아버지, 그러니까 창섭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증조부님이겠죠. 이거 되게 어렵네. 그렇지? 창섭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증조부님이겠고. 그러니까 증조부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창섭의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다음 뭐요? 조부님께서 창섭의 아버지의 아버지지. 그러니까 그렇지, 말을 하는 사람의 아버지죠. 자,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창섭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이렇게 돌다리를 놨대요. 돌다리를 누가 놨어? 그러니까 창섭의 할아버지가 놓은 거죠. 그렇지? 더 헷갈리니? 자, 미안하다. 자, 정리 좀 해보고 가로쳐 봅시다. 너희 증조부님 돌아가셔서 여기서 놓으신 거란다 해서 가로를 닫아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적어봅시다. 그렇지?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결국 무슨 사연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뭐가 생긴 사연? 그렇지.
뭐가 생긴 사연? 돌다리가 생긴 사연이야. 그러면 얘들아, 저기 돌다리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네? 돌다리 자체도 몇십 년 흘렀을 거 아니야. 지금도 있으니까. 그렇지. 적어볼까요? 자, 괄호 부분은요,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이고, 이 사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돌다리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구나. 자, 이 소설의 제목이 뭐죠? 돌다리지. 돌다리 중요합니다. 돌다리. 좀 이따 이제 창섭의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도 이 돌다리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돌다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마을 사람들의 이제 그 왕래를 위해서 만들어진 다리고, 그치? 돌다리가 생기게 된 사연은 결국 창섭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관련이 있었던 거네요. 그죠? 얘들아, 상돌이 뭐냐면, 저기, 쉽게 얘기하면 묘지에 있는 돌 있잖아. 큰 거. 거기다 이제 글자도 새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상돌입니다. 그치? 어찌됐건. 자, 그 후 5, 60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는데 몇 해 전 어느 장마엔 어찌된 셈인지 가운데 제일 큰 장에 내려앉아 떠내려갔던 것이래요.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몇 년 전에 어떤 장마 때 제일 큰, 그러니까 돌다리 그 장이 있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 왜 이거 한 장 두 장 할 때 똑같아요? 돌다리도 이렇게 돌다리 쾅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렇게 돌다리가 있으면 받침이 있고 그 위에 한 장, 그 옆에 두 장, 두 번째 장, 세 번째 장, 그 중에 이제 한 장이 제일 큰 장이 떠내려갔대요. 두께가 한 자는 실하고 폭이 6자 정도 되고요. 길이는 10자가 넘는 자연석 그대로라 여간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이야기를 해봐야지. 아까 그 창섭의 할아버지, 뭐 증조부 이런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재밌다, 그치? 자, 얘들아, 한자가 몇 센치일까? 한자가 몇 센치 정도 될까요? 도대체 몇 센치길래 이렇게, 그치? 여기 뭐 6자? 폭이 어느 정도 되는 걸까? 여러분들 왜 이 잘하는 말 저기 많이 쓰죠? 자척이라 그래서 한자로는 척이잖아. 그래서 삼척동자의 척도 자척자잖아요. 그치? 그래서 자는 몇 센치야?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데, 막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3과 관련돼 있습니다. 3. 여러분들 저기 1cm에 0.003자거든? 복잡하면 한자가 그렇지. 100 곱하면 되지. 그렇지. 한자가 30.3cm 정도 돼요. 한자가.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까요? 두께가 돌의 두께가 한자는 충분하대요. 두께가 30cm야. 돌의 두께가. 자, 그럼 폭은 6자니까 몇 cm? 180. 돌이. 길이는요? 10자래요. 자, 10자는 그러면 300cm 대략 3m. 엄청 크잖아, 돌이. 그치? 자연돌 그대로 돌다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뭐 한 사람이 들 수 있을까? 절대 없어. 두 사람? 내가 봤을 땐 두 사람도 힘들어요. 세 사람도 힘들걸? 그래서 몇 사람의 힘으로는 손을 댈 염두부터 내지 못했다. 아, 물론 뭐 저기 마동석 몇 명이냐 이거랑 다르죠, 그렇죠? 뭐 어찌됐건 저희 배우 마동석 선생님 저기 좋아합니다. 마동석 몇 명이냐 이런 건 아니지, 그치? 일반인, 그치? 자, 어찌됐건 더구나 불과 수십 보 이내에 그러니까 더구나 불과 수십 보, 그러니까 몇십 걸음 가면, 그치? 이내에 면의 보조, 뭐 면의 동, 면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면의 보조를 얻어서, 자, 일단 여기까지 읽고, 자, 증조부 여기 나오네. 아버지, 할아버지 뭐 넘어가고요. 여기 위주해 봅시다. 원래 돌다리가 어떻다는 거야? 굉장히 안정감 있게 견뎌왔다는 얘기죠. 50년, 60년 동안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오랜 세월을 안정감 있게 견뎌왔고, 그 다음에 한자가 30.3cm, 그치? 자, 뭐, 이렇게, 오랜 세월을 안정감 있게 견뎌온만 적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무슨 얘기냐? 한다한. 얘들아, 한다한이래요. 무슨 뜻일까? 난간까지 달린 한다한. 뭐 이건 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뭐, 뭐, 정갈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꽤나, 이렇게 깔끔하게 쌓여져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한다한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놓인 뒤의 일이라. 이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져 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다. 아, 돌다리가 있는데, 보세요. 몇 년 전에 떠내려간 거잖아. 그치? 물론 한 번에 많이 떠내려가지 못하고 아까 나왔죠? 몇 기장 정도. 근데 이제, 보세요. 사람들이 신경을 안 썼대요. 왜? 면에서 만들어줬거든, 나무다리를. 자, 그럼 얘들아 좀 봅시다. 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이것을 누가? 창섭의 아버지가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다시 돌다리를 올리고 있는 거죠. 자, 아버지 어떻게 보면 고집이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어떤 그 가치관이 또 드러나는 부분이고. 자, 일단 밑줄을 쳐볼까요? 나무다리. 나무다리는 누가 세워줬대요? 면의 보조를 얻어서 면에서 세워준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면이 세워준 것이고 돌다리와는 상반된 단어지. 그래서 편리한 물질 문명을 상징하거나, 그렇지? 어떤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하는 건 뭐니? 돌다리인 거야. 왜? 돌다리는 5, 60년 전부터 계속 어떻게? 거기 있었고, 사람들이 썼었고, 굉장히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대상이죠. 근데 나무다리는 면에서 깔끔하게 그냥 쑥 깔아준 거야, 그치? 돌다리보다 나무다리가 더 편해. 왜? 평평하게 만들어졌을 거 아니야. 편리한 물질 문명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돌다리와는 상반된 전통적 가치관과는 상반된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어찌됐건 편리한 물질 문명, 근대적 가치관을 상징하더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돌다리에다가도 밑줄 쳐야겠지, 지금 당연히. 돌다리, 전통적 가치관을 상징한다. 자, 그럼 봅시다. 소설의 제목이 뭐지, 얘들아? 소설의 제목? 그렇지, 돌다리죠. 나무다리가 아니죠. 나무다리가 아니고 돌다리야. 그러면 작가는 왜 돌다리라고 제목을 지었을까요? 나무다리가 아니라? 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작가의 입장에서 초점은 어디 있는 거니? 돌다리에 있는 거지, 당연히 제목이니까. 다른 말로 해볼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초점은 어디 있는 거야? 전통적 가치관에 있는 겁니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이 소설을 평가하기 많이 하죠. 그쵸? 자, 그럼 봅시다. 돌다리는 동네 사람들 여기 읽었고,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다리 고치는 사람들 점심을 짓노라고 역시 여러 명의 동네 여편네들과 허둥거리고 계시었다. 집에 모여서 저기 돌다리 그 작업하고 있는 그 남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점심을 막 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아들이 왔는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왜 혼자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이 안 보이는 거야. 오랜만에 아들이 왔는데 손자 아이들 없이 왜 네 혼자 와? 라는 얘기는요. 어머니는 아들보다, 그치? 누구 지금 더 빨리 찾고 있는 거야. 물론 아들보다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계속 찾고 있냐면 손자를 찾고 있죠. 손자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쵸? 자, 일단 밑줄을 좀 쳐봅시다, 여기. 나무다리가 놓인 뒤의 일이라, 여기서부터 완전히 잊혀버린 채 던져져 있던 것이었다. 까지 밑줄을 그어봅니다. 자, 실제로 사람들은 뭘 많이 썼대요? 나무다리. 그러면, 그렇지. 전통적 가치관, 전통적 문화보다 편리한 것을 사람들이 더 많이 찾더라 이런 얘기죠. 적어보세요.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새로운 문물의 전통적인 문화가 밀려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적어봅시다.
자, 집에 들어가니, 읽었고요. 자, 여기 밑에 볼까요? 자, 이거 초록색 넘어가고. 자, 어머니는 손자 아이들부터 보이지 않음을 물으신다. 자, 평소에는 같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웬일인데 어째 혼자만 오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니까. 평소와 달리 혼자 온 아들에게 손자들에 대해 물어본다라는 건 손자들을 보고 싶어 하니까. 그치? 손자들에 대한 어머니의 어떤 그리움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저거 보고. 자, 이번엔 어머니의 어떤 심리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시다. 딱 봤을 때 아들을 봤는데 애기들이 없어. 그러니까 손자들에 대한 그리움.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손자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손자들 보고 싶은데 왜 혼자 왔냐? 손자들에 대한 그리움.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아들이 대답합니다. 오늘 가야 돼서 아무도 안 데리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보세요. 오늘 갈 걸 뭐 왜 왔냐? 이런 얘기죠. 어차피 오늘 올라갈 거 뭐하러 왔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퉁명스럽게, 그치? 왜? 어머니 지금 심리가 어떠니까? 방금 아들 왔는데 오늘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야? 아, 맞아. 약간 삐진 거야. 그치? 근데 여기 삐졌다라고 쓰기보다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까? 어떤 감정? 그렇지. 자, 적어봅시다. 자, 급히 왔다가 간다는 아들. 방금 왔는데 이제 오늘 올라가야 된대요. 오늘 급히 왔다가 가야 된다는 어떤 아들의 말에 한편으로 서운함을 느낀 거지. 아들에 대한 서운함. 자, 그 다음에, 자, 인전, 어머니께서는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고. 자, 이제는 어머니께서, 그치? 이제 어머니께서 어머니를 이제 서울로 모셔갈 준비를 하러 왔다고라고 이제 아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뭐라 그러냐면요. 보세요. 서울로, 느낌표, 그치? 제발, 아이들하고, 그치? 한 데서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거, 어머니가 원하는 게 나오네요. 자, 일단 정리해 볼까요? 꺼서는요, 뭐 함께란 얘기. 그러니까 어머니랑 함께 서울로 모셔갈 채비를 하러 왔다. 준비를 하러 왔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서울로 이 부분. 엄마의 말, 어머니의 말. 그러니까 어머니는 뭐 하고 싶은 거야?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거야. 손자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야. 당연히 여기서는 누구에 대한 누구의 사랑이 드러나요? 서울로 이 부분. 그렇지. 손자들에 대한 누구? 그렇지.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또 드러나죠. 이거 화살표 옆에가 잘렸네. 그러니까 손자들과 함께 살고 싶은 소망이고, 이거 조금 더 이야기해보면, 바로 뭐예요? 손자들에 대한 사랑도 알 수 있는 거지. 손자들에 대한 사랑. 하고, 어머니는 땅보다, 그리고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끌리는 눈치였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지금 내가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이곳, 그리고 뭐 조상님들 산소가 여기 있고 사당도 여기 있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 것보다 손주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얘기지. 근데 보세요. 그러나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할 마음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밑줄 쳐봅시다. 아버지만은 그처럼 단순히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 자, 창섭의 목적은요, 땅을 다 팔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로 올라가는 겁니다. 만약 아버지도 땅보다 조상님들 산소나 사당보다 손자 아이들과 같이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더 컸다면 갈등이 일어날 일이 없죠. 그냥 창섭이 저기 땅 다 팔고 같이 올라가셔서 손주들이랑 같이 살아요 하면 아버지 어머니 오 그래 좋구나 하고 올라가셨겠죠. 그럼 소설 끝. 디엔딩. 디엔드. 자, 아니죠. 자, 아버지는 그렇게 들떠질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건 적어보세요. 창석과 아버지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자, 오늘도 많이 했네요. 그쵸? 일단 좀 많은 내용을 했으니까, 저기,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다음 수업에서, 여기 어디냐. 아버지는 아들의 뒤를 쫓아 여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